자, 오늘 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 4강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 업무 처리 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제목이 제 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 업무의 처리인데요. 페이지가 19쪽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한데요. 오늘 제 1절 보니까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가 나오네요. 여러분 문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문서. 문서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 나왔죠. 문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의사 표시한다고 그러죠. 사람의 의사나 어떤 사물의 형태 등을 사람의 의사나 형태 등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뭘로? 문자나 기호나 숫자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문서가 되겠죠. 거기 나왔죠. 문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나 사물의 형태 등을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활용하여 종이 등 매체에 기록, 표기한 것을 말한다. 종이, 문서 등 종이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 문서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공문서가 있고 뭐가 있나요? 이제 이따가 뒤에 가서 공부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작성 주체. 작성 주체에는 그 문서를 누가 작성하느냐?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작성한다 그러면 공문서가 되겠고요. 우리 개인이 작성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사문서 이런 말을 쓰죠. 행정기관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사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렇게 문서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작성한 게 공문서인데 행정기관이 민원인들로부터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구청에 가보면요, 그 무인 자동 발급기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거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 그죠? 또는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같은 것은 대법원 인터넷으로 띄면은 뭡니까? 열람만 하면 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결제하면 1,000원이고요. 또 무인 등록기에 가서 그 부동산 그 등기 필증, 그 등기 부동산 그 등기 그 증명서 띄면 1,000원인데 등기소에 가서 공무원한테 신청하면 1,200원이에요. 달라요. 그러면 그런 무인 발급기에서 공문서를 출력받는 것도 그것도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민원인이 출력한 거. 민원인이 출력한 것도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면 뭐가 나오지요? 민원24시 나옵니다. 여기 가면은 각종 서류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인이 출력한 것도 공문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참고로 좀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공문서는 거기 보니까 공문서의 개념에는 행정상의 공문서가 있죠. 행정상의 공문서. 가번이라고 나오나? 1번. 행정상의 공문서. 두 번째는 법률상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공문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번으로 나가네요. 형법상의 공문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이주하면 안 되겠죠. 이주하면 형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형법상의 공문서가 나왔는데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라는 것은 뭐냐? 형법상의 공문서는 공무서 또는 공무원 명의로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서라든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문서가 공문서가 되겠는데 그런 공문서를 공무원이 이주하게 되면 형법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형법 225조에는 형법 225조가 뭐냐면 공문서 등의 이조 변조입니다. 공문서를 공무원이 이조하고 변조하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법 225조에 공문서 등을 이조 변조했다. 그 밑에 231조는요. 형법 231조는 이거는 개인이 사문서를 이조했어요. 개인이 사문서를 이조하거나 변조했다. 그러면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문서를 이주했다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바로 형법상의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의 공문서는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다 공문서인데 이러한 형법상의 공문서, 바로 형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형법상의 공문서. 넘겨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공문서는 사문서보다 이조 변조하는 것이 무거운 처벌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공무원이 작성하면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정말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인데요. 거기 민사소송법 356조죠. 356조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진정한 공문 작성했을 때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는 것은 소송법상 공문서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이조하는 것은 형법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진정한 작성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는 건 뭐냐?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죠.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필요성 나와 있네요. 문서의 필요성. 문서는 모든 행정 업무는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납니다. 그래서 문서는 인체의 혈액처럼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필요성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느 때 문서가 필요하냐?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문서 없이는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 업무 처리 곤란. 곤란하다. 그죠? 디피컬티하다 이런 얘기죠.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가 없이는 업무 처리가 디피컬티할 때.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대화로 불충분하다.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할 때는 이러한 문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증거로 남겨야 된다. 에비던스 한다. 네 번째는 업무 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절차상, 업무 처리, 절차상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프로세스. 꼭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다섯 번째는 업무 처리 결과에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업무 처리 결과. 보존이 필요하다. 보존. 컨서베이션.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다섯 가지가 문서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문서 없이는 처리가 곤란할 때, 의사소통이 대화로 불충분할 때, 그리고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 형식상 절차상 필요할 때, 문서가 필요할 때, 마지막에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존 처리를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문서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답안에 보니까 문서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서의 기능도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문서의 기능. 문서의 기능의 첫 번째는 의사기록의 구체화라는 것은, 의사기록을 구체화한다는 건 뭐냐? 표현 기능이죠. 의사기록을 구체화시킨다. 이건 표현 기능입니다. 문서는 표현 기능이 있다. 거기 보세요. 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의사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종이나 다른 매체에 표시하여 문서화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이 기능은 문서 기한에서부터 결제까지. 그래서 문서를 이제 기한해서 최종 행정기관장이 결제할 때까지 문서가 성립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기록의 구체화. 문서는 표현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문서는 의사의 전달이 있습니다.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전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의사의 전달. 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기 문서에 의한 의사 전달은 전화나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지요. 변함없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의사를 공간적으로, 이 의사는 전달 기능인데 이거는 공간적 확산 기능입니다. 자, 서울에서 뭐 타 지방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 전화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서 하는 것이 더 의사 전달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공간적 확산 기능입니다. 유통 과정이죠, 이거는. 유통 과정이면서 공간적,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하는 건 문서를 뭐 하는 거예요? 발송하고 발송시키고 도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로 공간적 확산 기능이다. 의사 전달 기능은 유통 과정인데 바로 공간적 확산 기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사는 의사의 보존입니다. 이 보존은 보존 기능이 있다는 거야. 의사는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서로서 전달된 의사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역사 자료의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이거는 시간적 확산 기능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도 될 수 있고 이거는 보존은 시간적 확산 기능입니다. 시간적 기능이다. 확산 효과. 의사 전달은 공간적 확산 기능이지만 의사의 보존은 시간적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기능 네 번째는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 제공이니까 결과적으로 참고 자료 내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행정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 것이 자료 제공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서의 기능에는 의사 기록의 구체화, 표현 기능이 있고, 의사의 전달 기능이 있고, 의사의 보존은 보존 기능이 있고, 그리고 문서의 기능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업무의 연결, 커넥션, 코디네이션, 연결과 조정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문서의 필요성과 문서의 기능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자, 라본으로 넘어갑니다. 문서의 종류가 나옵니다.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만 가지고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문서의 종류. 라본, 문서의 종류. 근데 여기는 라본이라고 나왔지만 시험에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 1번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라본이지만 문서의 종류다. 문서의 종류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작성 주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 대상 여부가 있고, 세 번째는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가 있네요. 다시 문서의 종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작성 주체보다 넘겨보세요. 3번 별표시 하세요.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작성 주체의 분류.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뭐가 있다? 공문서가 있고
사문서가 있다. 작성 주체. 누가 작성하느냐?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또한 행정기관이 민원인들로부터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기관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또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가 된다. 사문서는 뭐냐? 개인이 사적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기관에 제출한 문서는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로 취급됩니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통대상 여부입니다.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 유통대상 여부에 의한 구분. 유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유통되는 문서가 있고 유통되지 않는 문서가 있는데 가원에 가니까 유통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외부로 유통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 내부 결제 문서입니다.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내부 결제 문서가 된다. 내부적으로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제받는 문서는 외부에다가 발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대상 문서입니다. 유통대상 문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대내 문서. 두 번째는 대외 문서. 세 번째는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아요. 여러분, 대내 문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내 문서. 대내 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기관 내부에서 거기 줄 쳐보세요. 보조기관, 보좌기관,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신 발신하는 문서.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여러분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수직적 보조기관. 이거는 보좌기관. 보조는 수직적이고 보좌는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무관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과장이 있고요. 또 뭐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이렇게 결제를 맡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보조기관이라고 하고요. 보좌기관은 장관 밑에 차관 밑에 여기 차관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기관이에요. 차관보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과 국장 사이에 여기 뭐 시무관, 홍보관 이런 사람들 전문가 집단인데 이러한 것들도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수직적, 수평적인데 이러한 보조기관 나중에 공부합니다. 보조기관, 보좌기관 상호간에 협조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신, 발신하는 문서는 대내 문서입니다. 대내. 행정기관 내. 그러나 대외 문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행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에 수신 발신하는 문서. 그러면 만약에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이렇게 보조기관, 보좌기관 간에 수신 발신한다. 대내문서. 대문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토교통부, 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 체육부 이런 데다가 발송하는 것보다 대외문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명의가 같은 문서입니다. 동일한 문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다는 거죠. 행정기관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발신하고, 여러분 거기 합의제 행정기관은 나중에 배우는데 이원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자신의 명의로 발신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장 명의로 발신하고 자기 명의로 수신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신자,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지요.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동일한 문서. 동일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문서입니다. 발신자가 자기가 발신하고 자기가 수신하는 걸로 발행하는 것이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로 같은 문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유통 대상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니까 세 번째 별표시입니다. 문서 성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문서 성질에 의한 이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문서 성질에 의한 분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여기 법규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 주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인데요. 이 법규문서가 이런 거죠.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죠? 헌법. 헌법 밑에는 뭐가 있느냐?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오로지 헌법은 하나밖에 없고요. 법률은 약 한 1,400개가 됩니다. 법률. 법률 밑에는 뭐가 있다? 시행령. 시행. 우리나라 법은 법률만 가지고 모든 법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 밑에 하위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로 뭐냐?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령이 있고요. 각 부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각 부처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여기 뭐가 있냐? 조례가 있죠, 조례.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밑에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법규문서입니다. 법규상을 규정하는 문서, 법규문서. 거기 나왔죠? 헌법, 법률,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총리령과 부령은 쓰세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그 다음에 나번 지시문서가 나왔습니다. 지시문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건데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자, 요거 암기해야 되는데요. 성질에 의한 분류는 법규문서, 법지, 공비, 민일. 암기하세요. 앞까지 다 가지고. 법지, 공비, 민일,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가 있다. 지시문서에는 훈령, 지시, 거기 나왔죠. 예규, 일일명령이 있어요. 훈령이라는 게 뭘까요? 훈령은 상급기관이, 그러니까 뭐 국세청 훈령, 행정자치 훈령, 국토교통부 훈령이 다 있는데, 행정부처마다 훈령이 있는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상급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이 바로 훈령이 되겠습니다. 지시는 뭐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하급기관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하급기관의 문의에 따라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개별적으로 발하는 명령, 지시입니다. 예규라고 하는 건 뭐냐? 업무 처리 기준이죠. 업무 처리. 업무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업무가 있을 때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법률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 내용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하고 업무 처리 기준이 예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예규집들이 많죠. 일일명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직이라든가 출장, 시간의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일일명령, 당직사령 일일명령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일일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암기하세요. 지시문서에는 훈지, 예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훈지, 예일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고문서가 나왔네요. 공고문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한 문서가 공고문서인데, 공고문서에는 뭐가 있어요? 고시와 공고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고가 되겠죠. 고시나 공고는 같은 겁니다. 공고문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치문서. 비치문서는 그죠? 뭐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이라든가 카드를 얘기하는 대장. 대장이라든가 카드, 비치문서가 되겠고. 민원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다가 허가해주세요, 인가해주세요, 이런 것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원문서. 행정기관에다 민원인이 인가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거기 허가해주세요,
인가해 주세요. 거기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는 게 뭘까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 가가지고요.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뭐 주민등록등본 끊어주세요. 인감 끊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민원문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가 아닌 것은 일반문서가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회보, 보고서, 회보, 보고서 같은 것이 일반 문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회보 보세요.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기관에 업무를 연락하거나 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보고서는 뭡니까? 어떤 연구하고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에 의한 종류, 만약에 시험에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을 하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 작성 주체. 작성 주체는 공문서가 있고 사문서가 있다. 행정기관이 작성하거나 민원인들로부터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가 되겠고,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그러나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형법상의 공문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유통 대상 여부에 따른 구분에는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내부 결제 문서가 되겠고요. 유통 대상 문서는 대내 문서가 있고, 대내 문서는 행정기관 내에 보조기관이나 보조기관을 통해서 협조하거나 보고, 통지하기 위해서 수신 발신하는 문서가 대내 문서가 되겠고, 대외 문서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민, 단체 등의 수신 발신하는 문서가 대외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는 자신의 명의로 발신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가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명의가 같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서 성질에 의한 분류에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암기해야 쓸 수가 있어요. 법지, 공비, 민일. 암기하세요. 법지, 공비, 민일. 법지, 공비, 민일. 뭐라고요? 법규문서, 법지, 지시문서, 공고문서, 법지, 공비, 비치문서, 법지, 공비, 민원문서, 일반문서. 그러나 법규문서는 법규상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 암기하세요. 훈지, 예일. 법지, 공비, 민일. 훈지, 예일. 앞글자 따야만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암기를 못하면 못 쓰니까 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 그러니까 먼저는 제목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암기하고 소제목 암기하고 그리고 가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이해하시고요. 전부 다 큰 제목과 소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고문서에는 고시와 공고가 있고, 비치문서는 대장과 카드가 있고, 민원문서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나 허가받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문서가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문서는 회보와 보고서가 일반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었죠. 의사기록의 구체화는 표현 기능이 되겠고,
의사의 전달은 전달 기능이 되겠고, 의사의 보존은 보존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업무의 연결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필요성도 5가지가 있었죠.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 없이는 업무 처리가 디피컬트할 때, 업무 처리에 의한 의사소통이 대화로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할 때, 그리고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형식상,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업무 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컨서베이션,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문서의 필요성, 작성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서의 필요성과 문서의 기능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아니면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아니면 간략하게 문서의 종류 중에 성질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문제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내용 것도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강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문서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